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였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진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부동산 부양을 선택하면서 완화 일변도의 정책을 시행하는데요. 특히 2014년에는 7월에 초이노믹스로 유동성을 늘리고 9월에 재건축 연한 축소, 12월에는 부동산 3법까지 시행하면서 결국 집은 거주의 목적이라기보다 하나의 투기 물건이 되어버렸죠. 지역에 따라 매년 연봉 이상으로 오르는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이것을 투기가 아니라 투자, 재테크라고 포장하며 마땅히 실수요들에게 공급해야 할 집을 먼저 선점해서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 파는 등의 행위를 하는 투기꾼들로 인해 실제 집을 사기 위해 십수년간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모으던 실수요들은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내 집 하나 갖기 힘든 미친 투기 과열 속에 더 오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실수요들은 결국 과한 빚을 지고 집을 사면서 하우스 푸어가 되고 말았죠. 버는 돈의 대부분을 집값의 원리금으로 갚으니 소비를 할 여력은 당연히 떨어지고 이로 인해 사람들의 삶은 강팍해짐과 동시에 국가적으로도 내수시장이 점점 더 침체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타파하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집값 정상화 및 안정화를 통한 비소비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 2017년 5월에 당선된 현 대통령은 당선된 지 한 달 만에 6.19 대책을 발표하고 이후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면 피자 한 판 쏘겠다는 뼈있는 농담을 던지는 등 범죄와의 전쟁 영화처럼 부동산과의 전쟁이 시작된 거죠. 이런 방침의 일환으로 재작년에는 8.2 대책, 작년에는 9.13 대책이라는 강력한 종합부동산 정책을 매년 시행했고 올해에 와서는 11 부동산 긴급정책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에 이어 최근에는 개발이익 환수제까지 계획하는 등 정말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규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규제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자면 크게 대출 규제 및 세금 강화, 분양 규제로 나뉘며 그 외에도 몇 가지 규제들이 더 있는데요. 지금 적용되는 규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만나보시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이전까지의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인해 지금 위험 수준까지 증가한 가계부채 증가량부터 억제하는 건데요. 처음 시행했던 6.19 대책부터 8.2 12.7 대책을 지나 작년 9.13 대책과 올해 11 부동산 긴급대책까지 끊임없이 대출 규제는 지속되어 왔습니다. 현재 투기과열 지구에 적용되는 대출 규제로는 다주택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무주택 또는 일부 1주택의 경우 LTV와 DTI를 40에서 50%까지로 규제하죠. 그 외에도 9.13 대책으로 임대사업자의 대출을 80%에서 40%로 11 대책으로 매매사업자, 법인, 신탁대출까지도 모두 40%까지 억제했고요.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1주택자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자금을 확보하면서 전세 스와핑을 하거나 투기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게 되니 최근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공적 보증 제한까지 들어가게 된 상황이고요. 상승세를 타고 있던 도중에는 규제를 하더라도 매수 심리는 바로 꺾이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 대출 규제부터 시행해 사람들의 투기할 여력부터 억제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다른 규제부터 들어갔다면 가뜩이나 위험 수준인 가계부채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을 것이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대출 규제부터 들어간 거죠. 두 번째는 세금 강화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매도 시 과도한 불로소득을 올리지 않도록 하는 양도세와 실거주들이 마땅히 가져가야 할 주택들을 먼저 선점하면서 투기꾼들이 많은 주택을 독점 보유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유세가 있죠. 우선 양도세의 경우 갭투기를 막기 위해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기존 2년 보유에서 2년 거주로 변경하고 9억 원 이상의 고가 1주택의 경우는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그리고 기본 세율은 6에서 40%였으나
작년 1월부터는 3억에서 5억 사이에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6에서 42%까지 늘리고 4월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가 중과되었습니다. 2주택의 경우 10%포인트 추가, 3주택 이상인 경우 20%포인트를 중과하면서 갭투기로 주택을 여러 개 매수하여 돈놀이하는 투기 세력들까지 막으려고 하는 거죠. 보유세의 경우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뉘는데요.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통해 보유세를 늘리고 있습니다. 기존 0.5%에서 2%까지의 종부세는 0.5%에서 2.7%까지 고가주택일수록 더 늘어났으며 다주택의 경우는 0.6%에서 최대 3.2%까지로 다주택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죠. 그리고 핵심은 올해부터 공시가격과 공정가액 비율을 높여서 세율 조정으로 인한 규제보다는 시세에 따라 융통성 있게 종부세를 늘릴 수 있도록 개정한 방안입니다. 공시지가 및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각각 64%, 53%까지 올렸으며 공동주택의 경우는 68.1%로 유지되었으나 저가주택은 낮추고 고가주택은 높였죠. 매년 점점 더 현실화율을 높일 계획도 잡혀 있으며 공정가액 비율 역시 올해 85%로 늘린 것을 시작으로 매년 5%포인트씩 증가시킬 예정이고요. 양도세와 보유세 외에도 재건축 이익금이 가구당 3천만 원이 넘어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가구당 1억 1천만 원이 넘어가는 수익을 올리면 최대 50%까지 세금을 부여하며 이제는 개발이익 환수제까지 계획하는 등 재건축에서 재개발까지 확대할 예정이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투기성 주택을 줄이기 위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에도 실거주 요건을 붙여 무분별한 부동산 쇼핑을 할 경우 세금이 더욱 중과됩니다. 이런 세금 규제를 하게 되면 그간 과도하게 취해오던 불로소득이 억제되는데요. 이렇게 불로소득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집은 투기 대상에서 거리가 멀어지게 되니까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세금 뜯어먹으려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린다고 주장하는 작자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들은 합리적인 비판이란 말에 히읗자도 모르는 거죠. 만일 이걸로 많은 세수 확보를 하고 싶었으면 집값 부양책을 실시해 투기를 유도하면서 세금만 늘리지 과연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고 무주택자 위주로 청약을 진행하는 등의 다른 규제들도 동시에 적용할까요? 부동산 규제를 하게 되면서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지네들이 크게 손해보게 생겼으니 지들 이익을 위해 비난하는 게 아닌 척 정치적으로 엮어보려는 심산인가 본데요. 생각은 좀 하고 비난을 하지. 그리고 그만큼 처먹었으면 좀 뱉어낼 줄도 알고. 세 번째는 분양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들입니다. 우선 규제 지역에서 1순위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이 되어야 하며 5년간 재당첨 금지도 일반 분양에서 조합원 분양까지 확대됩니다. 전매 제한도 많게는 10년까지 늘리고 거주 의무 기간도 최대 5년까지 적용하면서 갭 투기와 더불어 집값 상승의 주범 중 하나인 분양권 투기를 막으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무주택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가점제 비율을 확대하는데요. 투기과열 지구의 85제곱미터 이하는 75%에서 100%로 늘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85제곱미터 이하를 40%에서 75%로 85제곱미터 이상은 30%로 늘리죠. 여기에 추첨제 물량에도 무주택자 우선 공급 비율을 늘리는 등 실수요를 위한 청약시장으로 개편 중입니다. 일반 분양뿐만이 아니라 정비사업의 경우도 규제하고 있는데요. 기존 재건축 조합원 분양을 3주택에서 1주택 허용으로 제한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역시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는 전매 제한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바뀌게 되었고요. 여기에 지금 거품이 가득 낀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분양가까지도 거품이 심하게 끼면서 허그에서는 고분양가 관리를 통해 기존 인근 시세의 최대 110%로 분양하던 것을 100%까지로 축소하고 11월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죠. 그 외에도 11 부동산 긴급대책으로 편법 거래 및 자금 출처 등의 합동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어서 내년 2월에는 모니터링 강화 및 상시 조사체계 운영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후년에는 전월세 신고제 및 상한제 적용 예정이고요. 여기서 끝일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양도세나 보유세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등도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임대사업자를 등록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전월세 신고제 및 상한제까지 시행해서 임대주택의 시장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규모를 추산해 지금 침체기에 있는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 선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한 뒤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들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대출 규제, 세금 강화, 분양시장 규제 등 순서대로 맞춰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부양정책을 이용하는 방법은 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는데, 그럼에도 상승세가 꾸준히 지속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 아닌가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얼마든지 부동산 시장을 한 번에 때려잡을 수 있는 많은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가계자산 중 대부분이 부동산이고, 지금은 수출 부진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었기에 이전 IMF나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처럼 크게 터지며 기나긴 경기 침체가 되지 않도록 규제의 강도를 조절하고 있을 뿐이죠. 만일 그래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더욱 강력한 규제들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신호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으며 실제 그렇게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부동산 거품이 심화되었고, 이에 따른 가계부채는 위험 수준까지 올라왔으며,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규제까지 강화되고 있음에도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건설사들은 비싸게 분양하기 위해, 언론들은 광고비를 받기 위해, 투기꾼들은 비싸게 매도하기 위해, 전문가라는 작자들은 강의료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비싸게 사도록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오른다고 유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결과로 생기는 많은 부채와 자산 손실에 대해서는 절대 책임져 주지 않고요. 2014년부터 시작되었던 기나긴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 시장은 너무 올라버린 가격과 가계부채,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으로 조만간 거품이 빠질 예정이며 지금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고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지만 말고 직접 공부해서 지식을 갖춰야 하며, 그때까지 저희 라이트하우스에서는 이런 순간적인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항상 정확한 정보를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